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14번째 감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박코, 신디입니다. 와! 오늘은 한국의 샤머니즘을 한번 감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영화 파묘 보셨나요? 네.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파묘에 좀 여러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중에 이제 샤머니즘이 어느 정도 중심이 되다 보니까 파묘 얘기하면서 이 한국의 샤머니즘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먼저 이 파묘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우리 신디 안 봤으니까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파묘가 한 집안이 조상의 묘자리를 이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장하려는 과정에서 무속인들이랑 풍수사, 장의사가 겪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집안이 묘자리를 이장하려는 이유가 장손들한테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집안이 이게 좀 스포라서 영화를 보실 분들은 패스를 하면 되지만 이 집안이 사실은 그 친일파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묘자리에 좀 여러 얽힌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항일 그런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박호는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기대한 것보다 너무 재밌어서 진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집에 왔는데 잠들기 전까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장재현 감독의 다른 필모그래피까지 일주일 만에 다 보고 그러기도 했는데 영화 자체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전형적인 몇 막까지 있죠? 한 4막까지 있나? 그 막의 구성도 잘 짜여졌고 그냥 그런 영화로서의 재미 플러스 감독이 하려는 말 거기다가 한국적인 것까지 다 잡은 영화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파묘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안 본 이유가 제가 예고편 봤을 때 막 이렇게 굿하는 장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밤에 생각나서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안 무섭고 저도 공포 영화 잘 못 보는데 그거 보면서 나 좀 그 레벨이 올라갔나? 공포 영화 볼 수 있는 능력치가 좀 생겼나 싶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구나.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어서 정말 잘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좀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좀 해석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이도현 배우의 역할 이름이 봉길이었는데 왜 봉길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그 등장인물들 이름이 다 독립운동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봉길은 윤봉길의 봉길이었던 좋다. 거예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맡았던 화림이라는 이화림이라는 사람도 독립운동가였대요. 그런 코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이거 대단하다라고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또 그 영화 초중반부에 이 친일파 집안의 장남이 결국에는 빙의랄까요? 어쨌든 귀신이 들어와요, 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들어온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갑자기 그때 순사인가요? 그 일제 때 그 경례를 해요, 갑자기. 근데 그 경례를 하는 위치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옛날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총독부가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딱 그 조선의 정기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놨잖아요. 경복궁이랑 광화문 사이에. 맞아요. 우리 이번 샤머니즘이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러네요. 이야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얘기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 듣고 너무 재밌었던 게 괜히 그 장남이 괜히 더 플라자 호텔에 묵었던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맞아요. 그렇네. 거기서 딱 보이는 네, 그런 로케이션까지 계산한 게 너무 맞아요. 재밌어요. 진짜 디테일이 좀 그러게요.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신디가 말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국의 그런 샤머니즘이 진짜 완전 뼛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근데 그 파묘도 그렇고 좀 이제 현대 의학으로 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토속신앙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샤머니즘에 딱히 거부감도 없고 가까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샤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먼저 토속신앙이라는 게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으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샤머니즘만 얘기를 해보면 샤머니즘은 특정한 한 인물을 신격화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토속신앙이 샤머니즘이고요. 그 무당의 존재가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요. 근데 한국이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들에도 무속인들이 있긴 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무속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샤머니즘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어렸을 때 그 문지방 받지 말라는 소리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직도. 맞아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요. 근데도 아직도 이 문지방은 괜히 밟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보다 진지하게 믿는 게 잘 때 그 침대 머리 방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머리가 북쪽이나 문 맞아.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보다 제가 아주 체화해서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신디랑 바코가 알고 있는 또는 믿는 이런 샤머니즘이나 미신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젠투가 말했던 그 머리 방향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집 구조상 그렇게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상. 제가 사는 원룸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서쪽으로 해놓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깨름칙하니까 그럼 북서향은 절대 안 되고 최대한 남서향으로 머리를 대고 자게 해야겠다. 근데 이게 참 구조상으로 저도 그걸 어느 정도는 그냥 신경 쓰여서 맞아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북쪽도 그렇고 문 쪽으로 문이랑 마주보고 자면 안 되고 또 침대랑 마주보는 곳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누웠을 때 그 보이면 안 되고 맞아요. 입구가 맞아요. 출입구가 이게 약간 그 풍수지리랑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는 항상 좀 실용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누가 침입했을 때 바로 머리를 칠 수가 있잖아요. 교훈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 그 모서리에 앉으면 복 나간다 이 말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걸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살이랑 관련이 있대요. 정말요? 네, 그게 뭐 귀신이 붙는 곳이라 해서 안 된다 그랬나?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모서리에 앉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나 이제 깨름직해졌어. 뾰족한데 앉으면 귀신. 네, 귀신 뭐? 뭐 거기 귀신이 붙는 귀신 곳이래나? 붙는 자리? 그럼 이렇게 어깨 세 번 털어야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서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은 아프지. 거기다가 명치 찍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는 것도 밤에 노래 부르거나 휘파람 부르면 뱀 나온다. 맞아요. 이것도 그 미신적인 측면에서 밤에는 그런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부르는 게 어떤 귀신의 기운을 부르는 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밤에 조용하니까 휘파람 부르면은 민폐가 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뭐 민폐고 뭐고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신기하다.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네요. 네. 제가 저희 집에
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네. 머리 맡 위에 그 좀 고리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네. 옷을 좀 많이 걸어놨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머리 이렇게 눈을 딱 감기 직전에 위에 보면 옷들로 이렇게 밑바닥이 보이는 네. 그런 위치였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자고 나서 한 이틀을 그렇게 잤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악몽을 꾸는 거야. 그래서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 잘 때 머리 위에 이렇게 뭐 보이게 해놓고 자면 안 된다고.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무서워서 그 상태로 그 옷들이 안 보이게만 옮겼더니 그래서 천장을 보고 잤더니 너무 깔끔한 숙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거 믿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웠다니까요. 악몽을. 너무 무서워. 어깨 3번 터세요. 오늘 여러 번 털어야겠어. 근데 그거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머리 마취 어수선하면은 꿈자리 사납다고. 완전 이거네.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걸 겪고 나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들 그 가위 눌려봤어요? 아니요? 가위 눌려봤어요? 전 눌려봤어요. 제가 꿈에서 깼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꿈이고 또 열심히 깨려고 다 했는데 또 꿈이고 근데 그 꿈에서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죠. 귀신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옛날에 꿔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그 어릴 때 항상 거실에 있던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등받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갈라지는 의자 아세요? 약간 좀 푹신푹신한 거? 그 사이에서 자꾸 귀신이 나왔어요. 어머, 나 잘못 괜히 물어봤어. 저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가 약해지면 맞아요. 가위 눌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좀 딱 한 번 고3 때. 아. 근데 그게 제 본가 제 침대 위에서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웃긴 게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어요. 되게 클래식한 귀신이었네요. 그쵸. 근데 그 귀신이 저의 사지를 딱 잡고 제 얼굴 밑에서 막 미친 듯이 얼굴을 들이미는데 눈이 감겨지지도 않고. 근데 그 이후로 가끔 본가 내려가서 잘 때마다 엄청 옛날인데 약간 무서워요. 그 생각 날 때마다. 그래서 파묘를 못 봤나 봐요,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에 대한 거를 저는 되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도 가위 눌려본 적 없는 게 기가 세서 그렇다고 좀 믿고 있어요.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기 센 사람이 가위바위보 이긴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가위바위보 자주 이기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나도 들통날까 봐 이렇게 졌는데 그럼 뭐가 돼?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에 대한 거는 유독 믿게 되더라고요. 뭐 집 보러 갈 때도 갑자기 기가 안 좋다고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유독 기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아까 저는 기가 좀 센 편인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자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한테 기를 다 뺏겨서 합격을 못한다. 그래요?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믿게 돼서 합격하기 전까지 절대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미신이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기도 한 게 막 네. 어른들이 뭐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지 마라 직전에 복 나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뭔가 내 내면의 추진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실용적인 측면에서 뭐 시험 준비하는데 연애하면 당연히 그쵸. 합격 못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약간 그 음기와 양기의 문제로 그 음기를 이제 양기한테 쪽쪽 빼앗겨가지고 합격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기 센 장소랑 기가 나쁜 장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기가 센 장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밟아주는 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들어봤고 그리고 뭐 유독 기운이 되게 안 좋은 곳에는
학교를 지어서 그 아이들의 엄청나게 센 기운으로 눌러버린다. 우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신기하다. 재밌죠. 네. 나도 이런 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바코가. 그러니까요. 제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너무 저만 얘기하는데 그 살의 존재도 좀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믿지 않나요? 그 망신살 꼈다, 망신살 있다 이런 말도 되게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고 또 도화살 이런 거는 메이크업이 유행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는 사실 이 살을 잘 몰랐는데 이 약간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사주를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망신살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제 음력 생일 때까지 망신살이 있어서 면접을 보면은 제가 무시를 당해서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망신이네. 와, 네. 진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생일이 언제죠? 몇 월이죠? 저 음력 생일은 8월이에요. 아. 8월. 좀만 버틸까요? 하반기에 잘 된다 이런 말이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먼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망신살이 있다니까. 저는 사실 망신살이라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망신살이 있어요. 사주에 망신살이랑 역마살이 껴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럴 일이 많았어요. 망신당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일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좀 잘 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모두가 주목했을 때 넘어진 일 막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부끄러워. 한 번은 북 콘서트에 갔는데 제가 지각을 해서 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거기가 계단형 이었고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있는 그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의 좀 큰 버전 같은 곳이었어요. 늦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계단을 내려가다 거기서 떨어진 거죠.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서. 안 아픈 척 했는데 이제 끝나고 아빠가 저를 들고 병원에 갔어요. 기가 세서 다행이다. 만약에 기가 약했으면 그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망신살을. 그쵸. 못 견디고 이제. 근데 이게 바코의 망신살은 조금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치는 망신살이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이게 삼재라고. 올해가 삼재예요? 3년이잖아요, 삼재. 전 3재는 3년인데 그러네. 전 마지막 해예요, 올해가. 그렇구나. 그래서 뭐 들삼재, 날삼재 이런 것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올해 뭐 나가는 삼재긴 해도 뭐 한번 풀어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내 아빠가 이제 연말마다 그 설악산에 있는 오세암을 올라가셔서 거기 스님한테 부적 이렇게 뭐 복 들어오는 부적 이런 걸 받아오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삼재 날아가는 그 제거해주는 그런 부적을 받아와서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효과는 그래도 덕분에 지금 신디가 올해를 무사히 잘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일 없이. 참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믿는 건 아닌데 그냥 신경 쓰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근데 제가 사주 얘기하니까 사실 제가 오늘 녹음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몰랐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가고 싶은 사주 보는 곳이 있어서 이 근처에 오늘 녹음을 하게 되면 나 끝나고 혼자 사주 보러 가야지 했는데 오늘 주제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절묘하다. 네, 여담이었고요. 그러면 약간 오늘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주를 좀 받아들일지 정리를 해보면 좋겠네요. 좋아요. 재밌다. 이게 사주가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거 진짜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적인 척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또 진로 결정하고 취업 준비하고 좀 중요하고 제가 취약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사주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말 연초 이때 사주나 맞아. 신점 보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 그냥 일상적으로도 사주 본다 신점 본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만큼 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사주 본 적 있나요? 또 얼마나 그 믿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신지는 심지어 오늘 보러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주 근데 좀 봐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 근데 막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믿고 싶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맞아요. 그래서 가면 나쁜 거는 저는 잘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냥 오. 좋은 거, 제가 믿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주는 유사과학 뭐 미신이라기보다도 진짜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사주는 통계학이잖아요. 통계죠.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걸 더 믿고 싶은 이유가 제가 사주가 되게 좋아요. 어디 보러 가면은 딱 거기서 좀 아시거든요. 이거 너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봐요. 가끔씩. 너 소름 돋았어. 왜냐면은 제가 둘째여서 어차피 그런 뭐 엄마의 신체 구조상 어떤 뭐 이유로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날 운명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종 좋은 시간을 받아서 일부러 그때 개복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준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좋은 날짜랑 시간 받아서 그때 딱 꺼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사주기도 하고, 운수저죠, 운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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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날 때부터 이 샤머니즘과 굉장히 밀착돼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조작된 사주도 뭐 좋은 사주는 변함이 없는 거라서 그럼요.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세상에 난 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편법이 약간 사주에 있는 게 아군을 회피하는 편법이 있는 거 아세요? 아군? 예를 들어서 뭐 악운. 망신살이 있다 이러면은 주기적으로 대중목욕탕에 가면 좋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몸을 공개해버려서 그렇게 해서 망신살을 피하는 이런 방법. 뭐 그리고 이제 칼 맞을 사주다 이런 거는 뭐 성형수술을 해서 회피하고 피를 볼 사주다 이러면 헌혈하고 교통사고 날 건데 조심해라 이러면은 범퍼카 타러 가면 실제로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물상대체 이런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일어날 기운이랑 살 같은 건 존재를 하니까 네.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으로 액땜하듯이 해버리는 거네요.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네. 약간 이런. 근데 그게 어떤 식인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운명도 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걸 내가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는 저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맞네요. 다칠 운명이어도 어떻게 때우고 지나가느냐 또 다른 얘기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주 얘기했는데 저는 근데 이걸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왜 하필 한국인들이 이렇게 샤머니즘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파묘도 그렇고 무속인이 영화 이제 주요 소재로 등장할 만큼 한국 사회가 샤머니즘과 가까운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일상생활 우리처럼 조언을 얻으러 무속인을 찾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이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속인 불러서 탈 없게 해달라고 이런 무속 행위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한국인이 음주를 좋아하는 특성이랑 샤머니즘을 선호하는 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좀 일상을 벗어나서 몽롱해지잖아요. 이때는 우리 뭐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의 긴장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샤머니즘의 트랜스 상태, 그러니까 무속행위 할 때 나오는 엑스터시 상태래요. 이런 트랜스 상태랑 유사한 상태로 보는 학술적인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다. 한국인이 음주의 엑스터시 상태를 좋아해서 샤머니즘을 유독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왜 샤머니즘을 선호하는지?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그냥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해와서 이게 약간 DNA에 약간 새겨진 게 아닌가. 그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제사 문화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 그 제사상이 뭐 무당이 뭐 이렇게 국 같은 거 할 때 올리는 제물 뭐 이런 거랑 사실 형식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저 이사를 할 때도 뭐 입구에 소금 뿌리고 막 세차 뽑아도 한국인들 타이어에 술 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요? 사고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이런 걸 일상적으로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재밌다. 저는 약간 그 신디가 말해준 것처럼 역사가 오래되어서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그런 거 잘 없지 않아요? 있어봤자 인디언들의 문화를 맞네. 자기들이 가져온 거지. 역사가 유독 오래된 나라여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유독 침략을 많이 받았고 전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 아닐까 싶어요. 아까 그 젠투랑 신디가 말해준 것처럼 불안할수록 더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져온 토속신앙 플러스 이런 위태로워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미신을 더 믿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작년 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 숙소가 100년이 넘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 영화들은 귀신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뭐 관뚜껑 열고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옛날에는 그 벽에다가 그 사람을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외국 그런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들이 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그 침대를 정할 때 벽장에서 가깝게 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니까. 그 검은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의 반전이 그거였잖아요. 벽 속에 사람 이렇게 넣어놓은 거. 그래요? 근데 고양이랑 같이 넣어둬서 계속 고양이 소리가 났던.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이 벽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벽장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문화 속의 그 역사와 에드거 앨런 포가 괜히 지어낸 게 아니네요. 무섭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역사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또 이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진짜 그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른들 말 틀린 게 없다는 것처럼 사실 그런 뭔가 샤머니즘이나 그런 문화 같은 게 우리를 뭔가 좀 든든하게 할 때가 있지 않나? 맞아. 그러네요. 맞아. 저는 뭔가 경복궁이나 이런 고궁 가면 해태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영물들. 네, 그게 정말 구석구석 다 좋은 기운이나 나쁜 기운, 좋은 기운을 이렇게 주고 나쁜 기운 막아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구석구석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그런 걸 보면 좀 든든하거든요. 진짜로 그렇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우리가 사주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좋은 역할을 해주겠거니 하고 믿고 뭐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정신적으로 기대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면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렸을 때부터 쭉 되게 일상에서는 뭐 어른들이나 사주 이런 거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런 미디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터부시 됐다고 느껴요. 샤머니즘이요? 저는 뭐 사주 같은 거 안 믿는데 뭐 보러 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엄청나게 정재계 뭐 연예계 다 미친 듯이 보러 다니고. 맞아요. 저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 태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정재계 연예계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유명하고 잘된 사람의 태몽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방탄소년단의 누구가 뭐 어디 다이아몬드가 왕창 나오는 태몽이었다더라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몽. 근데 태몽을 모두가 꼭 꾼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아까 젠토 말처럼 왠지 좀 든든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고 있는 어떤 어른이 주변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갑자기 그러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리고 태몽은 진짜 본인이 꾸는 것보다 주변 어른들이 대신 꾸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친척 맞아요, 맞아요. 들이. 근데 이게 외국에는 좀 한국보다 당연히 없긴 하지만 저는 외국에도 있는 게 별자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쵸. 아. 그 막 미국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은 네. 되게 별자리로 사람 저희 MBTI 하듯이 아. 성격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진짜 MBTI만큼 별자리 맞아. 되게 믿는데요. 근데 별자리는 너무 몇 개가 없지 않나요? 별자리 몇 개지? 한 10개 일단 정도? 혈액형보다는 혈액형보단 많죠. 맞아. 별자리 12개 같네요. 왜냐면 생일에 따라서 그러네. 하니까 거의 12개다. 한 달에 하나 해가지고 12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성술 말씀해주신 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 사주가 있으면 서양엔 점성술이 있다.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난 순간에 그 별의 막 위치와 이런 것들로 이제 우주의 기운을 뭐 점치는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어렸을 때. 근데 그때 뭐 기억에 나는 거는 연하는 절대 안 된다. 아 진짜요? 그런 게 나오는구나.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거 있었고 성격 이런 거 좀 잘 맞췄던 것 같고. 젠또 얼마 전에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불과 저번 주에 이제 별자리 이런 점성술 보고 왔는데 근데 저는 내가 진짜 뼛속부터 한국인인가 느꼈던 게 사주랑 별자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사주를 더 믿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신뢰가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원리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신디가 말한 것처럼 별자리 그 점성술도 결국에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그때 별의 기운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 내가 태어났을 때 별의 기운이 어땠는지 그런 걸 보더라고요. 재밌다. 어땠어요? 다음에 또 볼 것 같아요? 근데 안 볼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전 정말 뭔가 사주에 더 신뢰가 왜 갈까요? 그러니까 별자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사주는 뭔가 제가 태어난 시간도 그렇지만 이름이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한자니까 한자에 그런 것도 다 봐주는 곳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나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느낌? 그러네. 사주의 그 이름도 중요한 게 그 철학관에서도 이름 지어줄 때 사주랑 맞춰서 지어주잖아요. 알죠? 맞아요. 맞아. 그것도 뭐 신기한 부족한 것 같아요. 거를 이렇게 맞아요. 메꿔주고. 그리고 뭐 획수도 중요하고. 맞아요. 획수 중요해요. 맞아. 아니,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뭐 어디 추천받아서 유명한 데를 예약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작년 제가 말에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차 있어서 한 그때 예약을 하면 올해 가을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가을에 또 보러 갈 예정이에요. 아 진짜요? 재밌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재밌겠다. 이따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사주가 볼 때마다 달라지나요? 근데 좀 비슷한 틀은 좀 비슷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본 값이 있잖아요. 그거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뭔가 사주에 기대고 싶어지는 때가 오면 한 군데는 안 가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2곳 이상. 왜냐면 좀 비교 대조 해보고 싶어서. 근데 저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제가 별자리를 다시 안 볼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결국엔 그냥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내 태어난 시간과 그런 걸 가지고 내 에너지는 어쨌든 바뀌지 않을 텐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갑자기 현타가 좀 오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확신이나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겠죠? 맞아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저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는 말. 맞아. 삼재 얘기해 주시면서 운이 도와주진 않고 네가 노력하는 만큼 거둘 수 있다. 사실 뭐 노력한 만큼 거두는 또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한국이 이런 거사에 무속이나 주수를 찾는 게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첨단 IT 기술이 최고로 발전했다라는 나라인데 이 무속 풍수질이 주역, 관상 이런 게 삶의 방향이나 사업, 정치 동향 이런 걸 결정하는 상황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그 이병철 삼성 창업주 같은 그 한국의 좀 고위 정재계 인사들도 큰 일을 앞두고 부모의 묘 파묘하거나 이장한 적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일부 국회의원 후보나 소름 끼쳐.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이 권력을 얻기 전에 그 기운을 받으려고 파묘랑 이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선거나 투자 앞두고 이제 용하다라는 그렇게 예약 힘든 무속인 찾아가서 점 보는 것도 사실 거의 필수적인 그쵸.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재계까지 샤머니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재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 하나 크게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한데 기대고 싶은 구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업하면 돼지 머리에 돈 꼽고 이런 거. 맞아요. 그냥 그런 게 우리 너무 일상 속에 있다 보니 근데 그들은 너무 큰 돈을 들여붓다 보니 안 하고 넘어가면 깨름직하니까 돈 맞아요. 써서 좀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성수 뿌린대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 해외 기업이? 외국 기업이 이제 신부님 와서 성수 이렇게 척척척 오, 뿌려주기도 신기하다.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애군이 끼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치와 이런 신앙의 결합은 사실 좀 경계해야 되는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그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고 어쨌든 우린 대의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자신이 믿는 신앙, 그것도 무속 신앙에 기댄다 하면은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맞아. 국민 입장에서. 맞아요. 민심이라는 게 약간 저는 좀 정량적으로 수치화되지 않는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수조사도 아닐 뿐더러 근데 이제 정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민심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운 뭐 이런 걸 보고자 기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바코 말대로 적어도 정치만큼은 근데 오히려 저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 특히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이성적으로만 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속 같은 걸 찾게 되고 어느 정도 위안을 삼고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정재계랑 엮일 때는 큰 돈이나 큰 권력이 같이 엮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악용하는 게 있는 그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우리 미디어 언론계에서 이게 굉장히 터부시되다가 최근 뭐 몇 년간 되게 좀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맞아요. 느꼈는데 맞아요. 그 천공 네. 그때 완전 대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서 무속이 정말 제대로 엮여 들어가면서 이게 좀 언급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사실 이 대선 즈음에 네. 후보나 이런 정치인들과 무속의 관계가 거의 매번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정치랑 무속의 연결이 너무 그렇게 밀착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미디어에 간간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영화 더킹이나 아니면은 저는 봤던 드라마 중에도 그 구경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그 정치인들이 사실 뒤에서 무속인한테 날짜 받아서 하고 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방해가 된다고 해서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완전 허구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것 중에 특히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좀 샤머니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좀 인상적이었던 아니면 재밌었던 이런 대중문화 속의 샤머니즘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는 샤머니즘이 주로 있다면 외국에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많거든요. 이 애니미즘은 사람이나 물체에 영적 존재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화 아바타에서 그 주인공이 생명의 나무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비는 장면 아니면은 그 이웃집 토토로에서 그 토토로라는 존재가 자연을 대표하는 정령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애니미즘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인사이드 아웃도 약간 어떤 자연과 감정을 연관시킨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마블에서 좀 이런 애니미즘을 많이 차용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블랙팬서 같은 경우도 그쵸, 그 부종 문화랑 이런 거 해서 연결시킨 것도 그렇고 재밌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그 서양 문화권에서 동양의 어떤 그런 종교와 어떤 무언가들이 합쳐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러네요. 그 샹치도 약간의 그런 게 가미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블은 오리엔탈리즘을 못 버려서 맞아. 거기에 좀 더 집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 미디어 속에서는 아니지만 미디어를 만들 때 아직도 영화 만들 때 고사 꼭 지내잖아요. 그래서 고사를 안 지냈더니 막 스텝이 2명이나 죽었고 이런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고 이런 얘기가 아직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운에 좌지우지되는 영역이어서 그런가?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근데 어쨌든 영화도 큰 자본이 투입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든 찝찝함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등산 같은 거 할 때 한국인들 꼭 뭐 돌 같은 거 쌓아서 저 저번 주에도 그랬거든요. 돌탑 만들었어요? 네. 저번 주에 바닷가 잠깐 영흥도를 갔는데 거기에 해변에 돌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쌓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 올리고 왔어요. 그래서 괜히 정말 간절하게 한번 소원도 빌어보고 근데 다 이런 게 어쨌든 뭔가 기대고 싶고 맞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긴 예쁜 합니다. 마음인 것 같아요. 작게 적당히 하면 예쁜 적당히 마음이 하면. 될 수 있는.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K 샤머니즘을 한번 감시해봤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미신이라고도 하지만 토속신앙은 한국 문화 속에서 여러 교훈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기운, 사주 같은 것들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걸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적당히 적절하게만 믿어보는 걸로 합시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